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현대사에 왔습니다. 그 현대사의 그 첫 번째 광복과 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 영상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광복 전에 있었던 연합국들의 합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미국, 영국, 중국의 합의인데요. 우리의 독립을 최초로 의결 결의했습니다. 카이로 회담. 자, 이 카이로 회담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결의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카이로 회담, 우리의 독립 최초 결의, 적당한 시기, 카이로 회담, 광복 이전. 이번에 연합국의 카이로 회담 이후의 합의인데요. 38도선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바로 얄타 회담이죠. 이 얄타 회담은 소련이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소련, 38도선, 그리고 신탁 통치 역시 얄타 회담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 얄타 회담, 38도선, 소련, 신탁 통치. 3번 광복 직전인데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었던 회담으로 포츠담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그 내용들을 구분하시는데 광복 전이겠죠. 4번 광복 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자,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광복 전에 국내에서 조직한 것, 바로 조선 건국동맹. 조선 건국동맹은 광복 직전 여운형. 5번 문제. 좀 전에 봤었던 이 조선 건국동맹은 광복 직후에 이렇게 개편됐다. 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마찬가지로 여운형 그리고 안재홍, 이들은 중도파들. 여운형 광복 직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과도기 관리하겠다라는 조직이었었고요. 치안대 활동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었다. 치안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6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관련된 인물이지요. 중도 좌파. 자, 여운형입니다. 여운형은요, 조선인민당이라는 정당 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도하기도 했었고, 좌우합작운동, 이 좌우합작운동이 여운형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죠. 그래서 좌우합작운동을 벌인 대표적인 인물이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 조직을 주도한 인물, 여운형. 7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주도하여 정부 수립을 선포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 그것이죠. 조선인민공화국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위가 선포.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은 이승만으로 선출하기도 합니다. 이승만을 추대한 것에 불과해요. 이승만은 귀국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준위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선포되기도 하는데 미군정은 들어온 이후에 부정했다. 그래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던 조직. 8번에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여러 정당 조직들이 만들어진다. 일단 첫 번째, 사회주의 좌익 세력 좌파들이 주도했었던 정당으로 조선 공산당이 있었고, 여운형이 주도한 당으로서는 조선 인민당이 있었습니다. 조선 공산당, 조선 인민당 다 좌익 계열 정당이죠. 물론 여운형은 중도였다. 그러면 우익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도 우익, 안재홍이 주도하여 만든 정당, 바로 국민당
국민당이라는 당, 안재홍 국민당. 그리고 우익 김구가 주도한 정당은 한국 독립당이 되겠죠. 한국 독립당은 그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기도 했었어요. 그것을 따왔다. 자, 그리고 이것들보다 중요한 거는 10번 송진우, 김성수 이 우익들이 주도한 정당으로 미군정과 협조를 추구했었던 정당인데요. 한국민주당입니다. 한국민주당 우익 송진우, 김성수. 11번 이승만. 자, 이승만이 주도한 정당은 따로 있더라. 이승만은 우익이다. 김구와 함께 우익인데 각자의 기반 조직이 다르네요.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촉성 이승만. 이승만은 촉성 이런 조직이다라고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12번 1945년 말 이전 광복 이전의 카이로 회담의 선언. 바로 한국을 독립국가로 만든다 라는 연합국의 합의. 이것을 구체화한 건데 광복 이후지요.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도 불리는 회의는 자, 이 연합국들이 모여서 미국, 영국, 소련이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임시 민주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한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탁통치, 최대 5년간 신탁통치 얘기하죠. 자, 모스크바 3상회의는 민주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신탁통치 이것을 내용을 한다. 뭐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3번 특정 지역에 신탁받은 국가가 통치한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신탁통치 얘기합니다. 이 신탁통치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명시됐는데 사실 최초는 아니고 이전 광복 이전 얄타 회담에서 처음 언급됐었죠. 얄타 회담 신탁통치,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 14번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누가 찬성하나? 좌익들이 찬성하죠. 그래서 찬탁이라고 했었고 찬탁은 좌익. 신탁통치 반대. 신탁통치 반대는 우익입니다. 우익은 반탁. 그래서 좌익은 찬탁, 우익은 반탁. 15번 모스크바 3상회의 후속 조치로서 이것이 결성되는데 미국과 소련이 회의를 하죠.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 미소 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그래서 개최된다. 1차와 2차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모두 결렬되었구나. 16번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연설하죠. 어떻게? 단독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 자, 이 연설이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승만은 통일정부가 아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17번 자, 단독정부는 안 된다.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여운형, 김규식, 중도파들이 주도하여 좌우 합작운동을 벌이고 이들이 주도하여 합의한 원칙이 좌우 합작 7원칙. 바로 좌우 합작운동이네요. 여운형이 또 나왔다. 여운형, 좌우 합작운동. 자, 좌우 합작운동 7원칙은 이런 걸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기존 연합국의 합의 지지. 그게 뭔데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및 미소 공동위원회 계속 열려라. 그리고 친일파를 청산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원칙이 좌우합작운동. 그리고 토지 분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좌우합작 7원칙. 18번 미군정이 좌우합작운동을 초기에는 지지했었습니다. 자,
김규식을 의장으로 하는 일종의 의회가 만들어지니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의 의장이 김규식. 19번. 자, 행정일을 처리하는 조직을 만드니 바로 남조선 과도정부. 남조선 과도정부는 민정장관 안재홍입니다. 그래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과 남조선 과도정부는 미군정이 지지한 좌우업자운동이다.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김규식 의장, 남조선 과도정부 민정장관은 안재홍 장관. 20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도 우파 계열 인물이에요. 좀 전에 봤었던 남조선 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 여운형과 함께 건준위 활동, 그리고 중도파 안재홍입니다. 21번.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했었는데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중도파인데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의장은 김규식. 22번이요. 1947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외교선언인데요. 소련과 대립하는 시작점 중에 하나로 보자. 냉전 체제의 시작. 미국 트루먼의 원칙.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체제의 시작. 23번. 1947년 UN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해라 결정을 하죠. 자,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UN 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니 한국 임시위원단입니다. UN에서 파견한 선거관리 인력들, 한국 임시위원단. 하지만 소련은 이를 거부하죠.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이 점점 강화되자 24번에 김구가 단독정부 수립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하니 바로 3천만 동포에게 읍고라는 글이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라는 글을 통해서 김구입니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져도 단독정부 수립에 가담하지 않겠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 김구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25번. 38도선 이남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 자, 유엔에서는 어떻게 해요? 애초에는 남북한 총선거 결정했다가 안 되겠다. 남한만 하자. 유엔 소총회의 결정이었었죠.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UN 소총회 결정. 26번. 자, 평양에서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김구와 김규식이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었죠.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 남북협상이다라고도 하죠. 김구는 따라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도 했구나. UN 소총회 결정에 반발한 거죠. 27번. 인물을 보겠습니다. 독립 촉성중앙협의회 촉성, 그리고 정읍발언 초대 대통령이었었던 이승만이겠죠. 촉성. 28번. 김구는 한국 독립당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요, 남북 협상을 김규식과 함께 주도하기도 했었죠. 정부 수립 이후에 김구는 암살됩니다. 29번. 자, 1948년 4월은 정부 수립 전이거든요. 제주도에서 좌익들이 주도한 폭력 저지 활동으로 민간인들이 우익 경찰들에게 학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네요. 바로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좌익과 우익의 충돌로 벌어진 유혈 사태,
광복 이전, 광복 이후지요. 예, 정부 수립 이전. 30번 1948년 5월 최초의 민주선거가 실시되죠. 자, 유엔 결정에 따라서 남한 단독으로 실시되는 5.10 총선거. 5.10 총선거는 21세 이상 투표권을 주고요. 그리고 재헌국회가 구성되겠구나. 자, 31번 1948년 최초의 헌법.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했다. 재헌헌법입니다. 재헌헌법은요, 대통령제를 채택하는데 대통령은 처음에는 국회 간선제를 통해서 국회 간선제 4년 중임제, 이것이 재헌헌법에서 규정. 재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뽑았구나. 32번 정부 수립 직후에 좌익 게릴라들이 주도했었던 여수와 순천에서의 사건인데 정부 수립 후지요. 바로 여수 순천 10.19 사건. 여수 순천 10.19 사건은 정부 수립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33번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 제정된 이른바 반공법인데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제정된 반공법. 34번 자, 재헌국회 활동 볼게요. 재헌국회가 제정한 법인데 친일파를 처벌하자. 그 법은 반민족행위 처벌법이었습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시행을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니 줄여서 반민특위. 자, 친일파 처벌 청사는 당시 이승만 행정부의 방해로 실패로 끝나게 된다. 35번에요. 반민족행위 처벌법과 관련한 국회위원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36번 이승만 정부는 반민족행위 처벌법 시행을 방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원들을 탄압하게 되는데 반민특위 의원들을, 자, 이 이승만 정부의 이 사건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의원들을 탄압한 국회 프락치 사건. 재헌국회, 국회 프락치 사건. 37번 재헌국회가 제정한 또 다른 법인데요. 일제 귀속재산을 민간에게 넘기겠다. 바로 귀속재산 처리법이 있죠. 재헌국회 귀속재산 처리법. 자, 요거 전에는 농지개혁법이 제정됐는데 재헌국회에서 그거는 경제편에 나오겠죠. 38번 자, 6.25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6.25 전쟁의 배경이 되는데 미국이 소련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극동 방위선을 설정하니 바로 애치슨 선언. 애치슨 선언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는 선이고요. 이 애치슨 선언에 따른 애치슨 라인에 의하면 한반도는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으로도 작용하겠네요. 39번 남북한의 전쟁 6.25 전쟁이겠죠. 6.25 전쟁은 3년 뒤 휴전협정, 즉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단락됩니다. 40번에 6.25 전쟁 초기 유엔군의 반격. 자, 유엔군이 반격한 작전 바로 메가더가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 초반부 우리의 대대적인 반격이었습니다. 41번 6.25 전쟁 중국군의 개입으로 발생한, 중국군의 개입으로 유엔군과 한국군은 이제 철수하게 되네요. 후퇴하게 됩니다.
바로 흥남 철수 작전이죠. 흥남 철수 작전을 이제 소재로 했었던 이전가요가 굳세어라 금수나. 흥남 철수 작전은 중국군의 개입 때문에. 42번. 자, 마찬가지로 중국군의 개입으로 흥남 철수 작전 이후에 서울까지도 빼앗겼었네요. 바로 일사후퇴. 흥남 철수 작전과 일사후퇴는 중국군의 개입이 배경. 43번. 휴전 체결 직전에 이승만 정부가 주도하여 거제도의 포로들, 반공 포로들을 석방합니다. 휴전 체결 직전에. 자, 바로 43번은 반공 포로들 석방한 정책.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는데, 자, 이 포로 석방으로 미국의 압력을 넣고 싶었던 거예요. 휴전하지 말라고요. 4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체결되죠. 우리는 없고요. UN, 북한, 중국 이 3자가 체결한 휴전협정 또는 정전협정이라고 하지요. 45번. 정전협정의 체결 후 미국과 맺은 군사조약인데요. 바로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가 됐네요. 예. 자, 미국과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었구나 라는 내용까지. 자, 현대사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서 활용하시길 당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구걸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